AI 에이전트. 내가 말 한마디 하면 AI가 비서처럼 일을 척척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요새 플루이드 AI가 가장 핫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단점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 플루이드 AI를 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줘 라는 자동화를 할 때였는데요. 예를 들면 트위터나 스레드에서 요새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채널들을 찾고 그 채널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한테 매일 아침 메일로 요약해서 보내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 플루이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채널들을 찾고 그 채널들의 업데이트들을 특정 시간에 매일매일 모아서 나한테 메일로 쏴주는 이런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했는데 그냥 모두에게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나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무료 버전으로 일단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번 직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플루이드 AI에는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고요. 이 에이전트 모드를 끄면 그냥 일반적인 GPT나 제미나이에서 보는 그런 질문창이 되거든요. 그냥 이 질문창은 그냥 일반적인 AI들이랑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모드를 ON을 했을 때 얘가 특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검색을 할 수 있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에서는 동영상을 생성을 하거나 음악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유용한 이메일 전송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레딧 10 이렇게 예상되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생성 중에서 문서 생성은 30이 들어가고 동영상 생성은 4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가입을 하시면 1000크레딧 정도 그냥 기본으로 주거든요. 사실 동영상 생성은 BO3가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메일 정도는 10크레딧 정도만 소요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료까지 결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매일 아침 8시에 당일 발행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약해서 내 메일로 보내줘. 그리고 테스트로 일단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나한테 지금 바로 한번 메일로 보내봐봐. 이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요. 에이전트 모드를 반드시 ON 하신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AI들은 바로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가면서 답변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게 아니라 캔버스에 포스트잇 붙이듯이 하나하나씩 플로우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런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New Branch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눌렀을 때 이제 옆에서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 옆에 있는 브랜치랑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캔버스라는 것 안에서 이 브랜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를 좀 더 세밀하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기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요청사항을 보낸 거에 대해서 지금 플루이드의 에이전트인 네오라는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완성된 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를 찾는데 에이전트 네오가 4개나 붙어가지고 병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모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좀 시각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카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기 하나하나에 있는 정보가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죠. 제가 요청사항 이렇게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액션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쭉 써져 있거든요. 첫 번째 했던 액션은 공식 웹사이트를 찾았고 그 다음에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추출하는 것 이게 다음 액션이었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어떤 액션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는 액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구조가 약간 자피어랑 비슷합니다. 자피어라는 거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액션을 해줘. 예를 들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걸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또는 누가 어디다가 게시물을 올리면 그거에 더 어떤 액션을 해줘.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완성됐을 때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 이런 걸 자동화시키는 툴이 대표적으로 자피어고요. Make.com이나 NADe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한 것을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놓도록 할게요. 구조를 보면은 그 자피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플로우를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웹사이트를 찾고 웹사이트에서 찾은 거에서 내용을 찾고 내용을 또 요약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마 플루이드 AI가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액션들 이 액션들을 수정을 해서 사용자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스텝들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다시 실행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루이드 AI 구조가 좀 더 발전하면 자피어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계했던 거를 이제는 그냥 문장 하나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메일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메일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4일째 메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요약하고 링크까지 제공해줘 라고 한 그 요구사항을 굉장히 잘 맞춰서 해줬거든요. 네, 여기 링크를 눌러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로 바로 이동을 해서 원문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오전 8시에 항상 보내줘 라고 했는데 오후 5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UTC, 그러니까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자기들은 하고 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 국제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8시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 이거 한국 시간 아침 8시로 한번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치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브랜치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프롬프트를 그냥 하나 만들게 되는,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아마 플루이드 AI 0.1 버전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도 우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거든요. 저는 우클릭을 하면 2개 메뉴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ESC를 한번 누르면 이 웹사이트에 대한 그 메뉴는 꺼지고 플루이드 AI가 주는 메뉴, 그게 이제 켜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보시면은 이걸 공유를 한다거나 참조 노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데에 나중에 점차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내가 만약에 프롬프트 잘못 썼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뭐 브랜치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건 따로 없으니까요. 복사 붙여넣기밖에 하는 게 더 있겠습니까? 이 우클릭 했을 때 나오는 참조노드 내용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브랜치가 생기면서 이렇게 중괄호가 대화창에 생기거든요. 이게 아마 나중에는 이 참조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줘 이렇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 시간 오전 8시에 오도록 변경해줘 라고 제가 참조 노드를 걸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조 노드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지만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좀 더 편리하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빠르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컨텐츠로 유명한 트위터와 스레드 계정 10개를 찾아서 매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내 메일로 내용 요약이랑 그 게시물 링크를 같이 보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스레드를 찾아봤더니 이런 계정들이 있었어 라고 보여주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컨텐츠들을 모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이런 스레드들이, 이런 트윗들이 있었어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SC 누르면 나가게 되고요. 그 결과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드 태스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거를 발송하는 걸 스케줄링까지 해준 거죠. 내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계속 메일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요구사항 외에도 여기 밑에서 추가로 이제 요구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브랜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치 기능을 써보려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노드 내용 참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를 클릭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브랜치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아직 뭐 유용하다 이렇게까지는 못 느끼긴 했습니다. 옆에 있는 브랜치에서 제가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만 가지고 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이게 과거의 내용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바뀌려고 하겠죠. 그 외에 일반 모드를 사용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비디오 생성 이런 걸 요청하는 거는 다른 AI에서 했을 때 좀 더 속도도 빠르고 더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거를 내 메일로 받는다. 이런 업무를 조금 더 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